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대한민국 대형 로펌들의 신입 변호사 채용 결과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정 대학 로스쿨, 그러니까 소위 SK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현상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법조계를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좀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 통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같이 한번 차분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핵심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요. 10대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가 총 272명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무려 77.2%, 그러니까 210명이 SK 로스쿨 출신이었습니다. 77.2%요? 와. 네, 심지어 한 로펌은 뽑은 연 한 명 전원이 SK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아, 정말요? 반면에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전체에서 단 3명, 1.1%에 그쳤습니다. 77.2% 대 1.1%. 와, 이건 뭐 정말 너무 극명한 차이인데요? 그쵸. 김앤장이나 광장, 세종 같은 뭐 다른 유명 대형 로펌들도 다 비슷해요. 80% 안팎으로 아주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실력 차이, 뭐 노력 차이 이걸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숫자 같아요. 뭔가 구조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통계적인 우연이다 이렇게 넘기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자료를 보면 지방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형 로펌은 어차피 가기 힘드니까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만큼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걸 느낀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 로스쿨 입학 시험, 리트 시험을 다시 치르는 반수생 비율이 40%가 훌쩍 넘는 것도요. 네. 이런 현실하고 전혀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분석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이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의 설명을 좀 빌리자면요. 이런 쏠림 현상은 애초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거 있잖아요. 네, 뭐 지역 균형이나 다양성 확보 같은 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다람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는 점점 좀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느 학교 출신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자칫하면 기회의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려하고 계십니다. 기회의 불균형 문제.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네요. 근데 또 모든 로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다른 흐름도 있던데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경우는 부산대랑 전남대 출신을 각각 1명씩 채용했고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요즘 막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나 대륜 같은 곳인데요. YK랑 대륜요? 네, YK는 신입 6명 중에 5명, 그러니까 83.3%를, 대륜은 연료될 명 중 10명, 55.6%를 지방대 로스쿨 출신으로 채용했어요. 와,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거기는 왜 그런 거죠? 이 로펌들은 그 지방 분사무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뭐랄까 지역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 중심의 대형 로펌들이랑은 좀 다른 전략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꼭 스카이 출신 위주로만 가야 성공한다. 이런 공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성공 방정식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네? 바로 이 YK나 대륜 같은 로펌들의 행보는 이런 큰 쏠림 현상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분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니까 결국엔 그 채용 기준 자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여요. 뭐 미국 같은 데서 강조하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네, DEI요? 네, 우리 법조계의 채용에도 좀 그런 걸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자료에 보니까 한 대형 로펌 채용 담당자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의 이 채용 결과가 과연 순수한 실력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쩌면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많아지는 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송명호 변호사님께서도 이 법조계의 다양성 확보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는 대형 로펌의 신입 채용 통계를 통해서 한국 법조계의 현실, 그리고 그 이면의 여러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통계가 보여주는 그 벽 앞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숫자들 속에서 당신의 길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도 필요하죠. 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YK나 대륜의 사례처럼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통계에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작은 영감이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기회란 과연 무엇이며 또 당신은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